MDRT를 빠르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뭐 했다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밀리언 달러입니다. 오늘도 보험 세일즈 관련된 부분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험 영업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영업을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입사했던 2009년도, 2010년도 또 그 이전에는 굉장히 보험 영업이 평균적인 일반 직장인들의 급여에 비해서 많이 높은 수준의 어떤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뭐 MDRT라든지 억대 연봉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2009년에 저는 입사를 했거든요. 2009년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MDRT 정도가 우리가 달성이 되면 그래도 억대 연봉을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2009년도 업적이 억대 연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회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만 2년이 안 됐지만 2010년도에는 1년 동안의 업적을 가지고 2011년도에 MDRT 회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회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성공이라는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은 그래도 단기간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가 이제 2022년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퍼포먼스를 내면서 성공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게 요즘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내가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야겠구나, 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MDRT를 빠르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뭐 했다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서 단시간 안에 지금도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입사하기도 훨씬 이전 상태인 뭐 1990년도 뭐 후반이나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험 시장은 건강보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도 중반 요 정도부터 이제 프루덴셜이나 ING 생명 이런 곳을 통해서 외국계 보험들이 들어오면서 종신보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가 굉장히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IMF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그 삼성이나 이제 이런 대기업들에 있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이런 외자계 보험들 회사로 이제 들어오면서 종신보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고액연금을 그때 당시에 이제 ING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치과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직들에게 많이 판매가 되면서 연금 시장이 확대가 되었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쯤 2008년도, 2009년도는 CI 보험이 이제 나오면서 종신보험을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생존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약 만기가 60세가 아니라 80세까지 지급을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변경이 되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한 15년도 사이에는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많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를 갈아엎는 형태의 전체 리모델링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했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업그레이딩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 기존에 있던 또는 다른 이제 보험이 있던 그 상황을 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보충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이제 셀링 포인트를 잡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이 업그레이딩 위주로 전략을 펼쳐간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되시는 경우가 재무 설계 시장으로 이제 확장해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증권사 상품부터 해서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들까지도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크게 가는 형태의 영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이제 루트가 이제 고액 자산가 시장인 거죠.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의사 같은 전문직 시장들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내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에 1년차, 2년차 이런 그 신입들이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빠르게 그러면 내가 보험 영업을 시작을 하고 단기간 안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스타일을 잘 설정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명의 FC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FC는 3W의 어떤 하루에 3명 이상을 만나겠다라는 목표를 첫 번째 FC가 갖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담 스타일은 보장 분석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는 FC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에 3명씩 미팅을 해야 되고 매주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만 한 건 한 건 체결할 때마다 수많은 페이퍼워크를 해야 됩니다. 보장 분석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과연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 대비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 FC는 거의 목표는 비슷합니다. 이분도 3W 매주 3건의 계약을 하길 원하고 대신에 여성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2명씩 정도만 만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분의 상담 스타일은 재무 상담과 종합 솔루션을 진행을 해주는 FC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게 만나지만 물론 이제 페이퍼워크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담을 진행을 했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단기 자금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중기 자금에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장기 자금에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안을 하는 형태의 상담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연금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종신보험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기타 나머지 뭐 투자 상품이나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안전자산 상품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약들이 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심도 있게 상담이 진행이 될 뿐더러 전체적으로 이 분이 갖고 있는 보장뿐만 아니라 어떤 은퇴자산, 그 다음에 중기 목적 자금, 단기 자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상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내가 보장 분석과 업그레이딩에 포커스를 둔다면 좀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재무 상담 형태로 가시게 된다면
효율도 높을 것이고 전체적인 상담에 대한 결과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객들에게 나무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숲을 보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상품을 가지고 이 상품이 이 상품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는 형태의 상담이 진행이 된다면 고객은 또 다른 디테일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고 더 좋은 플랜들을 찾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떤 솔루션 하나, 보험 상품 하나를 제시해 주게 되면 마치 나무를 보게 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의 기둥은 어떻게 생겼나, 나뭇가지는 어떻게 열렸나, 나뭇잎파리 중에 뭐 썩은 것은 없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되는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숲을 보게 하는 상담이 제가 추구하는 상담이고 훨씬 더 그래도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고객이 생각하는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보험과 어떤 투자 저축을 통틀어서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보장성 자산은 한 50만원 내외에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150이나 250 정도는 저축성 자산을 또는 투자 형태의 자산을 분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50만원 이내에서 대략적으로 고객의 어떤 성향과 방향성이 크게 틀어지지가 않는다면 고객은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숲을 보게 하는 과정 중에 그 중에 한 나무가 썩은 나무가 있다 한들 전체 큰 숲에는 대세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들로 하여금 결정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객들이 전체적인 어떤 플랜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그 FC를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객들에게 너무 나무를 보게 하는 법보다는 큰 틀에서 숲을 보게 하고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설계를 해 나가시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백그라운드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한두 달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흥국생명의 콜옵션 사태가 불거졌다라는 부분들로 굉장히 기사나 어떤 신문지상에서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찾을 수가 있을 텐데 흥국생명이 이제 콜옵션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명보험 회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처음에 보험회사를 설립을 할 때 자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30년 만기 영구채로 대부분 작용을 합니다. 30년 동안 약정된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갈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콜옵션 다시 원금을 상환했다가 다시 발행을 해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흥국생명이 5년 만기가 돼서 콜옵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콜옵션을 지급을 하고 다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높은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한다라고 이제 했다가 굉장한 후폭풍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소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흥국생명의 문제만 아니라 한화생명이라든지 기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보험사들은 지금 비슷한 어떤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이 회사를 믿고 이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려고 했을 때 마중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중물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서 보는 예전에 이제 펌프를 보시면 아실 텐데 펌프를 작동시킬 때 처음에는 굉장히 뻑뻑하고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바가지에 물 떠서 한 바가지를 이제 넣는 이 과정에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한 바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펌프를 작동하게 됐을 때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라고 하는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내가 처음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데까지 회사가 나를 믿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굉장히 근무하기에는 좋은 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혹시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보험 회사를 알아보는 가운데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에 이번에 바뀐 정책이 좀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보험료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료 한 20만 원 정도 내외를 하게 됐을 때 정예화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실동이라고 하는데 실동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한 6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지급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달부터 바뀐 제도로는 거기에서 한 300% 정도를 더 업시켜줘서 1년 동안 한 2,400만 원 정도를 깔아주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 정책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예화 정도를 할 수 있는 실동 정도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수료 구조는 대략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 플러스 내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 3,500에서 4천만 원의 연봉이 발생을 하는 효과가 이제 생기실 거고요. 내가 조금 더 퍼포먼스 있게 일을 해서 한 달에 보험료 기준으로는 7, 80만 원 정도 보장성 보험료를 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봉이 그래도 한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지원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 회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을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가 과연 좋을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업을 시작했을 2009년도, 2010년도 이때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만 단순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로 회사는 아무런 지원 제도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경기도 괜찮았고 많은 전문 FC님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준도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시는 부분도 있고 예전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이런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회사들은 더 긴축 형태로 가지만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입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과감하게 제도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험 영업을 단기간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제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란에 있는 오픈 채팅창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